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한때는 상상에 불과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세종시로 확장된다는 계획입니다. 이 연결은 단순한 노선 하나의 연장이 아닙니다. 대전과 세종의 생활권 통합과 부동산 판도 변화, 그리고 충청권 교통망 전반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전 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의 개요와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수혜를 입을 지역과 그에 따른 부동산 전략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전 도시철도 1호선 확장의 개요입니다. 2006년 개통된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은 현재 대전 파남역에서 반석역까지 약 22.7km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총 22개역이 있으며 대전 동부, 중부, 서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핵심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대전 시민들, 특히 서쪽 끝 반석역까지 도달하는 주민들 사이에선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 여기서 끊기지? 세종까지 이어졌다면 얼마나 편할까? 그리고 마침내 2022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세종 연결안이 검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전시와 세종시가 공동으로 도시철도 1호선 연장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 연장 계획은 단순히 한 도시의 편의성 개선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대전과 세종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신호이며 충청권 교통 인프라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구간은 기존 1호선 반석역에서 세종청사역 또는 나성역까지 총 연장 약 14km에서 15km입니다. 형태는 대부분 지하화로 이루어지고 일부는 고가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중간 정차역 수는 약 5에서 6개 정도를 예상하며 예상 정차역으로는 기존 종점인 반석역에서 세종터미널, 나성역, 세종청사역, 고운동 인근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5천억 원 내외로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충당합니다. 현재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재부 및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식 착공은 2028년에서 2030년으로 예상하며 2035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석역 이후 노선이 세종 내부로 얼마나 깊게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나성역까지만 들어가느냐 아니면 고운동 또는 조치원 방면까지 확장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파급력, 수혜지역, 교통 효율성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선 구조와 연결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검토된 주요 연장 노선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나리오 1은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역까지 약 13.5km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기술적 검토가 진행 중인 노선입니다. 대전 반석역을 기점으로 4에서 6개 역사를 신설하여 세종터미널, 나성동,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역까지 연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도로 교통 혼잡이 심한 세종중앙상업지구와 행정지구를 직접 관통하게 되며 기존 BRT 노선과 환승이 가능해 대중교통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 구간은 2생활권과 3생활권이 밀접히 연계되므로 주거지 수혜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B입니다. 반석역에서 고운동 또는 조치원 방면까지 확대하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의 구상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역을 넘어 고운동, 조치원 방면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충청권 광역철도망과 환승 연계까지 고려하는 계획입니다. 이 노선은 청주, 세종, 대전의 삼각교통축 완성을 목표로 하며 대전 도시철도의 기능을 광역철도로까지 확장하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하지만 총 사업비 증가와 환승 효율 저하 등으로 인해 단기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향후 광역철도 구축 이후 추가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술적 고려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장은 기존 1호선과 동일한 표준 전동차와 지하철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차량이 필요하거나 별도의 운행 체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노선 대부분이 지하화 예정이며 중간 구간 일부는 지상고가 구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주로 도시계획, 환경영향, 비용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환승 및 연계 교통도 중요합니다. 세종 내부의 간선급행버스 BRT와의 환승이 핵심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역과 나성역 일대에서 도시철도와 광역버스,
세종 내부버스 간 환승 플랫폼 구축이 검토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가칭 세종도시철도 1호선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처럼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 할인과 도시 내 완전한 대중교통 자립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셋째, 대전 지하철 세종 연결로 인한 수혜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철도 하나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순히 이동수단의 추가를 넘어서 도시의 구조 자체를 재편합니다. 그렇다면 대전 1호선이 세종으로 연결될 경우 어떤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될까요? 첫 번째 수혜 지역은 지하철 1호선의 출발점이자 연결선의 기점인 반석역 인근입니다. 현재 반석역은 유성구 노은 3지구와 맞닿아 있으며 대전에서도 대표적인 신흥주거지로 교통 요충지입니다. 지금까지는 1호선의 종점이라는 점에서 개발 여지가 제한적이었으나 세종 연결이 확정되면 반석은 환승 거점으로 기능이 격상됩니다. 즉, 대전과 세종을 오가는 사람들의 첫 출발지이자 중심 허브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반석역 인근 아파트 단지들은 향후 실거주 선호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생활 인프라와 연계된 소규모 상가와 오피스텔 등도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종의 중심, 나성동과 어진동입니다. 이 지역은 세종시 행정상업 중심지로 정부 세종청사와 국책연구기관, 금융기관, 그리고 복합 쇼핑몰과 BRT 중심 환승지구가 몰려있는 핵심 입지입니다. 여기에 대전 도시철도가 직접 연결되면 세종시 최초의 지하철역이 들어서게 되는 셈입니다. 세종에는 지금까지 철도나 지하철이 없었습니다. 오직 BRT와 광역버스에 의존한 구조였는데 지하철역이 들어서면 도시 이미지와 위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성동 중심 상업지역은 지금도 상권 회복세가 뚜렷한 지역이며 지하철역이 설치되면 지가 상승은 물론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사업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세종시 세롬동, 도담동, 고운동 등의 환승 배후 주거지입니다. 세종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곳은 도담동, 세롬동, 고운동 등입니다. 특히 고운동은 대전 반석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현재도 광역버스를 통해 유성권으로 통근이 이뤄지는 곳입니다. 이 노선이 현실화되면 이 지역 주민들은 대전까지 20분 내외로 지하철을 타고 통근하는 구조가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수혜 지역은 지금까지 개발에서 한 발 비켜있던 세종 외곽 지역들입니다. 특히 금남면과 연기면은 나성동, 고운동, 조치원을 잇는 도시철도 축에 잠재적 연장선상에 있으며 세종시 내부 도시철도 1호선과도 연계될 수 있는 입지입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농지나 임야, 비도시 지역이지만 도시철도 연결 이후에는 복합 환승지구, 창고형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 같은 중소형 개발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저평가된 토지가 다수이며 고속도로와 국도지하철이 모두 맞물릴 경우 중장기 보유 전략에 적합한 입지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대전 쪽 추가 수혜지입니다. 반석역과 가까운 노은지구, 그리고 그 남쪽의 관저지구는 유성권과 세종을 연결하는 통근권 내 대표 주거지입니다. 특히 관저지구는 1에서 5지구까지 개발된 대규모 택지 개발로 공급이 활발했던 지역인데 유성과 세종의 연결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에 비해 높은 접근성과 정주 여건을 가진 곳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 입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노선을 이용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지역과 환승과 배후 생활권이 형성되는 지역을 함께 봐야 진짜 수혜 지역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시 구조 변화와 부동산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세종 연장은 단순한 교통편의 개선을 넘어 도시의 공간 구조와 사람들의 이동 패턴과 부동산의 가치 구조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에서 대전 유성, 노은, 둔산으로 출퇴근하려면 자가용 혹은 광역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기준 약 40분가량 소요되었고 정체까지 겹치면 1시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세종까지 연장되면 대전 도심에서 세종 행정중심지까지 약 25분, 반석에서 나성가는 15분 안팎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는 곧 도시 간 경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대전과 세종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주거 선택 기준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더 저렴한 전세를 찾는 실수요자는 대전에 살고 세종에 출근하고 직장이 대전이지만
세종의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는 가족은 세종에 정착하면서 지하철로 대전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런 흐름은 주거지 선택의 유연화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고운동, 도담동, 세롬동 같은 배후 주거지는 앞으로 환승형 실거주 선호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 구조 변화를 선도하는 시작점입니다. 지하철은 착공부터 개통까지 보통 8년 이상이 걸리며 그 사이에 설계 변경, 예산 협의 등 여러 변수도 생깁니다. 하지만 연결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시장은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신림선 동북선, 수도권의 GTX-A, B 사례를 보더라도 착공 전부터 집값 상승이 시작되고 착공 후 일정 기간 숨고르게 하다가 개통 1년, 2년 전부터 다시 가격 급등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기대감 선반영 단계 초입입니다.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단기 전략은 수혜 지역 근처에서 아직 실거래가 변동이 크지 않은 단지 선점하는 것이고, 중장기 전략은 외곽 토지와 지식산업센터 예정지, 소규모 상가 등에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특히 세종의 도담동 고운동, 대전의 반석과 간저, 인근은 지금 매물 흐름은 조용하지만 개발이 공식 발표되면 급격한 호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실제 착공 시점이나 개통 시점에 관심을 둡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항상 그보다 훨씬 앞서 움직입니다. 지금은 대전 세종 도시철도 연결이 예산 검토가 진행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의 1차 진입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실거주자라면 지하철 접근성과 쾌적성 모두를 갖춘 지역을 선점하고 교통 인프라 가치를 장기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세요. 투자자라면 외곽 지역의 저평가 토지 또는 상업지 전환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지하철 정거장 예비 노선 기준으로 추적하세요. 상가와 업무시설 관점에선 나성역, 세종청사역 일대 환승지구 예정지나 향후 복합환승센터, 지식산업센터, 상가용지 분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종시는 현재까지 지하철이 없고 광역버스와 BRT가 대중교통의 중심이었습니다. BRT는 효율적인 시스템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심하고 배차 간격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세종까지 연결되면 정부 세종청사역과 나성역 같은 핵심 정류장에는 BRT 환승 플랫폼이 생기게 되고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이는 곧 세종 내부에서의 이동 편의성까지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칭 세종도시철도 1호선과의 교차 시 도시철도와 지하철과 광역버스가 연결되는 3중 환승지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장기적으로 상업지로서 가치가 상승하며 상가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도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세종시로 향한다는 것은 한때는 꿈같은 얘기였지만 지금은 현실적인 기획과 타당성 검토를 넘어 광역권 도시 구조를 바꾸는 핵심 프로젝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은 단순히 이동만을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 길을 통해 도시와 도시가 만나고 사람과 산업이 움직이며 부동산과 경제 흐름이 변합니다.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이 도시철도 연장은 수도권 대체 광역 생활권의 완성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이상으로 대전 지하철 1호선의 개요와 세종까지 확장 범위, 수혜 지역과 투자 전략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